요즘 SNS 보다 보면은 콩이 독이다, 콩은 무조건 좋다, 이런 극단적인 얘기들이 많이 돌아다니죠.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이거 두부도 못 먹나요? 된장찌개도 위험한가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진짜 콩을 정리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선약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있는 여성분들은 콩 섭취를 정말 주의하셔야 해요. 반대로 에스트로겐이 부족한 폐경기 여성분들에게는 콩이 천연보약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핵심은 본인의 호르몬 상태와 장 건강을 아는 건데, 요즘 애견남, 테토녀 이런 유행어 들어보신 분들 있나요? 이 에스트로겐이 뭐냐면요, 여성 몸의 매니저 같은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에요. 생리주기 조절은 기본이고, 뼈도 튼튼하게 만들고, 심장도 보호해주고, 무엇보다 기분도 조절해줍니다. 그런데 에스트로겐이 작용하려면 세포의 수용체에 결합해야 해요. 열쇠와 자물쇠 같은 관계죠. 이 수용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알파랑 베타가 있는데, 알파 수용체는 예를 들면 자동차 있죠? 가속 페달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유방과 자궁에 많이 있고요. 베타 수용체는 브레이크 페달 같은 역할을 하는데 뇌하고 심장이 많습니다.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서 콩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게 중요하죠. 건강할 때는 이 둘의 균형이 잘 맞춰져 있어요. 적당히 가속도 하고 브레이크도 밟고요. 그런데 에스트로겐 우세증, 이게 문제입니다. 만약에 에스트로겐이 과다해지면 가속 페달만 계속 밟는 상황이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유방통이 자주 있거나 생리량이 너무 많거나 불규칙하다, 혹은 감정 기복이 심하거나, 특히나 하체에 살이 잘 찌는 분들, 잠이 잘 안 오는 증상이 있다면요, 이런 분들한테는 콩이 안 좋습니다. 콩에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게 평상시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콩에 있는 이소플라본은 이게 식물성 에스트로겐인데, 하필이면은 우리 몸의 에스트로겐과 구조가 비슷해요. 그래서 얘가 워낙 똑똑하다 보니까 몸속에서 아이처럼 상황을 판단해서 작용하거든요. 에스트로겐이 부족하면은, 에스트로겐이 부족하네, 내가 대신 역할해야겠다 하면서 에스트로겐처럼 작용해요. 반대로 에스트로겐이 많아지면은 에스트로겐이 너무 많네, 내가 자리를 먼저 차지해서 브레이크 역할을 해야겠다,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콩을 먹지 않을 이유가 이제 없습니다. 그런데 왜 위험할 수 있냐면은, 문제는 에스트로겐 우세증 환자한테서 단점이 나타나요. 생각해 보세요.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있으면은 이미 가속 페달을 몸속에서 많이 밟고 있는 상황에서 이소플라본이 가속 페달을 한 번 더 밟을 수 있거든요. 완전 급발진이죠. 이 연구가 오래 안 됐습니다. 2021년 연구에 따르면은 에스트로겐이 풍부한 환경에서는 이소플라본이 추가적인 효능제로 작용해서 세포 증식을 더욱 자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갑상선 기능도 억제할 수 있어서 호르몬 불균형이 더 심해질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건 장 건강이에요. 바로 장내 미생물 상태인데, 같은 콩을 먹어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른 이유가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콩 속에 이소플라본은 겉에 포장지처럼 둘러싸인 상태로 들어있는데, 이 포장지를 벗겨야 몸에 흡수가 되는데, 장내 미생물이 만든 효소가 이 일을 해요. 건강한 장에서는 유익균이 적당하게 효소를 만들어서 이소플라본을 천천히 안전하게 흡수시켜 주는데, 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는 유해균이 과도한 양의 효소를 만들어서 이소플라본이 한꺼번에 확 들어와요. 더 심각한 건 버려져야 하는 에스트로겐까지 다시 재활용해서 몸에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한테 안 좋은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금 말씀드린 에스트로겐 우세증 증상이 있는 분들이고요. 두 번째는 장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이에요. 변비나 설사가 자주 있거나 복부팽만이 심하시다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콩국수 같은 음식을 먹고 속이 안 좋은 분들은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분들이랑 항생제를 자주 복용하거나 최근에 복용하신 분들도 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신 준비 중이거나 임신 중인 분들이에요. 에스트로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난임이거나 불임이신 분들은 신경 쓰셔야겠죠? 그럼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안전한 이소플라본 섭취량은 하루 25에서 50mg 정도예요. 100mg을 넘으면 부작용 위험이 증가해요. 실제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환산을 해보면은 두부 한 모 정도면은 대략 20에서 30mg 정도 들어 있습니다. 두유는 한 컵 마시면 15에서 25mg 정도고요. 된장 한 숟가락에는 3에서 5mg 정도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생활에서 아까 말씀드린 위험 요소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소량부터 섭취하는 게 좋은데, 솔직히 콩을 우리가 갈벼가면서 계량하면서 먹기는 좀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걸로 시작한다 생각하세요. 갑자기 많이 드시지 말고 일주일에 두부 반 모 정도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세 번째로는 발효된 콩 제품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시고요. 된장이나 청국장, 템페 같은 발효식품이 더 안전해요. 네 번째로는 다양한 식품에서 폴리페놀을 섭취하세요. 콩에만 의존하지 마시고요. 다섯 번째로는 장 건강을 먼저 챙기세요. 프로바이오틱스로 장내 미생물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고요. 여섯 번째로는 몸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생리주기나 유방 상태, 감정 변화를 잘 살펴보시고요. 콩은 분명히 좋은 식품이에요.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좋은 건 아니니까 무조건 건강식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 핵심은 본인의 몸 상태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특히 장 건강과 호르몬 상태가 중요하죠. 천연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안전한 건 아니에요. 본인에게 맞는 선택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